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TV의 주모남입니다. 오늘 날짜 2021년 7월 3일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볼 업체는 TSE입니다. TSE의 사업 분야는요, 프로브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소켓, OLED 검사 장비인데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을 게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같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야 첫 번째, 이제 웨이퍼 칩 테스트 MEMS 프로브 카드, 즉 프로브 카드입니다. MEMS라는 건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메카니컬 시스템인데요, 핀의 초소형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PC, VPC 두 가지가 있는데요. HPC 같은 경우는 300mm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요. 웨이퍼를 한 번에 검사하는 원터치 다운입니다. 그래서 최대 35,000개의 핀을 빽빽하게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자동 프로브 본딩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PC 같은 경우에는 BGA,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그리고 CU 필라, 그러니까 구리 기둥, 그리고 WLCSP, 웨이퍼 레벨 칩 스케일 패키지, 이것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높은 전기적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균일한 접촉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페이스 보드. 이것은 후공정 최종 검사 단계의 핵심 부품인데요. 이제 웨이퍼 테스트는요, 웨이퍼가 나왔을 때 웨이퍼 레벨 테스트가 있고요. 웨이퍼 형태를 반도체, 우리가 아는 반도체 형태를 만들고 마지막 패키징을 하고 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이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스탠다드 인터페이스 솔루션은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의 높은 속도와 로우 노이즈를 낮게 갖고 가질 수가 있는데요. 1회 동시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BOS 인터페이스 솔루션 같은 노후화된 장비를 이용하여 최신 장치를 테스트하고 생산성 극대화합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이용해서 최고의 최신의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장점이고요. 그리고 파워 부스트 인터페이스 솔루션은요, 저전력 DDR 메모리 테스트고요. CFDS 인터페이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메모리 CLK 스피드, 그러니까 CLK는요 클럭이라고 하는데요, 메모리의 동작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고속 테스터가 필요한데요, 이거 역시 신규 테스터 투자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클락 싱크 메모리를 테스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소켓, 이 완료된 반도체 정상 여부를 테스트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요,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사용하는 게 보통 실리콘 러버라고 불리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포고 타입이라고 불리는 테스터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러버는요, 고무 소재인 실리콘 러버와 내부에 전도성 마이크로 볼을 배치를 하는데요. 반도체 제품을 올려 소켓을 닫아 힘을 가하면 정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인데요. 아래 하단 부분처럼 이제 TSE의 다양한 실리콘 러버 장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고 타입 같은 경우는 다수의 핀을 소켓 바닥에 장치한 후 핀 위에 IC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이용 힘을 가해 정기적으로 연결하는데, 밑에 다양한 형태의 TSE 장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포고 타입은 아직까지 유명한 게 리노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2021년 1분기부터 이제 2018년 과거까지 보면요, 첫 번째로 테스트 소켓은요 18년, 19년까지 매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이제 13.6%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현재 프로브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소켓의 이제 매출 비중이 97.8%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과 내수를 비교하는데요. 프로브 카드와 인터페이스 보드, 그리고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73.1%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수출 비중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두 번째, 다이 캐리어 소켓, 그러니까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반도체 테스트하는 소켓인데요. R&D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MEMS 팹에서 콘택트 핀 제작하여 이 핀들을 고정률로 정렬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포고핀에 비해 전기적 특성, 내구성이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HBM, HBM2, HBM3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L튠 소켓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HBM 같은 경우는요, D램을 아파트처럼 여러 층 쌓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뚫는 TSV를 이용해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데요. 이 TSV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단 부분의 그림 보면요, 요즘 칩은요 SoC 칩과 HBM, DRAM을 같이 쌓는 오른쪽 가운데 보면 3D 공법을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패키징 테스트에 대해서 부각받고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TSV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 소켓 L튠인데요. SoC 시스템 온칩인데
모바일 A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서 비메모리 테스트 소켓인데 연구개발비가 22억 들었고요. 2020년 4분기 거래처가 삼성전자와 퀄컴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40억 일어났고요. 전기신호 전달, 주파수 손실률 등이 우수하고요.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매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C 같은 경우는 모바일 AP라 생각하면 될 건데요. 구성 부품은 한 칩에 CPU, GPU, 모뎀, VPU, DSP, ISP, GPS, ASP 하나의 칩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퀄컴이죠. 그리고 투자 포인트 세 번째, 조금씩 늘리는 R&D 비용입니다. 현재까지 1분기에 3억 1,100억을 이용해서 이제 3억 1,100만 원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R&D 비용에. 그래서 과거에 2020년도에는 22억, 그리고 19년도에 31억인데요. 리노공업을 극복 대상으로 설정해서 2021년 R&D 비용을 95억에서 100억 원으로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수관계 리스크가 적습니다. 권은지, 권유영, 권돈, 장녀, 차녀, 조카인데요. 현재까지 자녀들은 회사에 입사하거나 경영에 참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특수관계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자사주를 잘 사고 잘 매각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날 그 40만 주를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1일 날 그리고 3만 593주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사주 비중은요 3.76%, 41만 6,107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주가 관리를 관심을 갖고 주가 관리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거래처인데요. 눈에 띄는 업체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하단에 BOE, 그리고 퀄컴, 샌디스크처럼 저희가 아는 회사의 이제 거래처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부채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면요. 자산이 거의 이제 2배, 조금만 더 가면 2배까지 갈 것 같고요. 부채도 그만큼 느는데요. 좋게도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요 18년도에 1844억에서 2020년 1000억 더해서 2855억이고요. 올해 1분기 615억에 영업이익이 119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07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률이 8%, 그리고 2019년도에 10%, 2020년에 14%, 올해 1분기 19%가 다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이제 봤을 때 시가총액 6,449억이고 PER로 21.99고요. 현재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목표가 9만 원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으로서 조금씩 늘어나는 매출, 수출 비중, 그리고 신규 소켓 개발한 엘튠 다이캐리어 소켓, 그리고 늘어나는 R&D 비용, 특수관계 리스크 적고 꾸준한 자사주 매수 및 매각하고 다양한 거래처가 존재하고 부채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식쟁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를 보고 주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 이 회사가 커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영업이익률, 첫 번째로 영업이익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넘어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6천억에서 1조 가는 데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신규 소켓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엘튠 다이캐리어 소켓. 이것이 매출이 찍히면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날 것을 보고 있고, 이에 맞춰 이제 리노공업을 목표로 하여 R&D 비용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수하고 매각하는 이런 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요 추가적으로 자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이 자회사까지 담으려면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사는 안 했고요. 자회사를 공부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장에서는 조금씩 반도체를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테스트와 그리고 패키징에 대해서 많은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지 않겠나. 향후 올해나 내년이나 지금 사서 올해나 내년까지 가져가시면 역시 주식 계좌가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매주 토요일 새로운 기업, 그리고 이번 달 7월부터 지금까지 기업들 누적 체크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고요. 주식 공부는요, 이 기업을 공부하고 주식 투자하면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